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다를까? 자, 우리가 화학 결합을 두 가지로 배웠잖아. 뭐 배웠노? 비금속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공유 결합,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이온 결합에 관해서 배웠었는데,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설탕하고 소금을 들 수 있습니다. 설탕은 탄소 12개, 설탕 분자 1개, H22O1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소금은 우리가 NaCl 일반적으로 이렇게 염화나트륨이라는 화학식으로 소금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물질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설탕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융해되지만 우리가 달고나 같은 거 만들 때 설탕 가열하면 녹는 점이 185도 정도에서 융해된다. 융해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고체에서 뭐로 바뀐다? 액체로 변하는 온도가 185도입니다. 이렇게 융해되는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설탕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융해된다. 그래서 소금은 801도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 공유 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탕의 분자식 했지. 설탕은 뭐로 되어 있다? 탄소와 그리고 수소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설탕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구조식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설탕의 구조식 수크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꼭다리에 보면 다 탄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탄소수를 헤아려 보면 모두 몇 개가 되는가 그러면 12개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소수와 산소수를 헤아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탕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아까 녹는 점이 누가 더 높다고 했어? 설탕보다는 소금이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와, 쌤,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 녹는 점을 살펴본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설탕하고 소금을 예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뭘 측정해 볼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고체의 전기 전도성과 고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 그리고 물에 녹였을 때의 전기 전도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선 있죠, 전선 구리선을 사용하는데, 구리선에는 뭐가 흘러가는가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리고 물 있죠, 물 속에서는 뭐가 이동하는가 그러면은, 물 속에서는 이온, 즉 양이온과 음이온 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은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는 전자와 양이온, 음이온이 있는데 얘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물질 가지고 실험을 했네요. 설탕, 공유, 결합 물질, 대표적인 설탕과 염화나트륨, Na+와 Cl-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염화나트륨, 그리고 화학식으로는 NaCl 이렇게 쓰죠. 그 다음 질산나트륨, Na+와 즉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 NO3-입니다. 질산이온, 질소하고 산소 3개가 붙어 있을 때는 전자가 1개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몇 대 몇으로 1대1로 결합하고, 우리가 화학식으로는 NaNO3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을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한번 측정해 봤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디 녹여서, 물에 녹여서 전기 전도성을 한번 측정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지. 지금은 얘를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설탕이죠, 설탕.
설탕을 나타내고 요 이 둘 사이에 뭐가 흘러가거나 이 둘 사이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오겠지. 근데 설탕은 여러분들이 설탕에도 전자가 있지만 전자를 어디에 사용한다? 공유 결합하는 데 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 전극과 전극이지.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럼 전극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전극, 플러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플러스 전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설탕은 전자가 흐르지 않고 또 설탕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전기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소금을 연결시키면 어쩌면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 설탕 대신에 소금을 넣게 되면 소금도 어떻게 되나?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고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금이나 설탕이나 둘 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자나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산나트륨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물에 넣어줬을 때는 좀 다릅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요렇게 즉 소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맞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규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규칙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라고 표시된 거는 소금 같은 경우에 Na 플러스고 얘가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고체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덩어리져 있습니다. 이게 소금 덩어리지. 그렇지만 야를 어디에 넣었을 때는 달라집니까? 자, 이거 확 넣어봐라. 자, 물 속에다 넣었을 때는 물에 의해서 양이온 이렇게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음이온을 좀 더 크게 그립시다. 음이온이 이렇게 음이온이 실제적으로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이온화되어서 존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전기전도성이 있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봅니다. 설탕은 어떻습니까? 자, 설탕은 C12, H22, O11 설탕 분자다. 요걸 설탕 분자 이렇게 표현하면 설탕 분자들은 요런 것들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습니다. 얘가 물에 녹아도 어떻게 되노? 설탕 분자는 물에 녹아도 이렇게 설탕 분자로 이렇게 녹습니다. 그럼 얘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아니지. 그럼 이 사이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이온이 없습니다. 이온이 없기 때문에 설탕은 물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물에 들어가도 전기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들어갔을 때 이온을 만들고 공유 결합 물질인 설탕은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로 녹는다? 분자 상태로 녹기 때문에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으로 녹고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 상태로 녹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험을 정리해 볼까요? 정리되면 뒤에 이렇게 정리한 게 나옵니다. 정리. 자, 정류수는 H2O 전기 전도성이 없다. 뭐로 존재합니까? H2O는 분자로 존재합니다. H2O는 분자지.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뭐다 이게? 공유 결합 물질이지. 공유. H하고 O가 둘 다 비금속이야. 공유. 설탕, 고체에서는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에서도 흐르지 않습니다. 알겠나? 이거는 고체에서 흐르지 않지만 흐른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된 게 무슨 결합 물질이다. 이런 형태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 자, 그다음에 4개의 액체에는 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물에다 녹였을 때 수용액을 뜻하는 거지. 수용액 상태에서 분자로 녹는 건 누구지? 정류수하고 설탕. 요게 분자로 되어 있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된 게 누굽니까?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로 구분했잖아. 각 물질의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의 차이를 설명해보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요 밑에 있어. 정리된 거 보고 있다가 이야기하지 않았지? 이건 당연히 남은 염분이 많아서 전기전도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습니까? 규칙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그렇지만 물에 넣거나, 즉 수용액 상태로 만들거나 액체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소금 같으면 801도로 가해서 뭐다? 녹인다 말이지. 녹는 점을 지나서 액체 상태가 되면 용융 상태 이렇게 합니다. 전하를 띤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뭘 지금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설탕. 자, 공유결합 물질인 설탕 같은 경우는 고체와 수용액 상태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비전해질 경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때때로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HCl과 같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어디에서 물에 들어가면 H+하고 Cl-로 이온화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공유결합 물질이라도 물에 들어가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탕과 같이 물에 들어가면 이온을 만들지 않는 것들을 이제 비전해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염화수소와 이런 것들은 때때로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얘들은 전해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게 있네요. 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어디에다가, 설탕에다가 딱 한정 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모형이 뜻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온결합 물질인 고체에서는 양이온, 음이온이 고정되어 있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서 이온화가 일어나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뭘 걸어주었을 때 전원장치인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를 외부에서 연결시켰을 때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겠노? 마이너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긴 거. 그리고 여기 어디에다가 뭐 불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전기전도성을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어떻노? 불이 오겠지. 이게 불이 옵니다. 불이 온다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지. 그래서 물 속에서는 뭐가 흘러간단 말이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흘러가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물질, 이온결합 물질. 그렇지만 설탕 덩어리지. 설탕이라고 생각합시다. 설탕 덩어리 같은 경우는 물에서 녹아서 물에 들어가도 분자로 이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원장치를 걸어줘도 이동할 게 없지. 이동할 수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누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살펴봤다? 소금 물에 녹아서 이온을 만드는 전해질인 소금과, 그리고 설탕 물에 녹았을 때 분자로 녹으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비전해질, 이 두 가지 물질 가지고 뭘 살펴봤습니까? 얘는 이온 결합 물질, 설탕은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물질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귀여운 1학년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우리 지각과 생명체 주변에, 지각은 말 그대로 땅이제, 생명체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각은 주로 뭐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지구의 겉부분이지, 규산염 광물입니다. 여기서 규는 뭐야?
Q는 Si, 산은 산,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명체는 구성하는 물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단백질이라는 게 떠오르는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고 지각을 이루는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라는 거지. 살펴보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각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성분은 무엇인가? 여기 선생님 그려놨지. 중심에 규소가 있고 사면체의 꼭지점 쪽으로 산소가 향해 있는 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규, 산, 염을 만드는 사면체라고 부릅니다.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요놈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 성분인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어떤 결합으로 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 무슨 결합으로 되어 있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규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되어 있고 여기는 중심에 탄소를 중심으로 각각의 비금속들이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 정리 잘 해놨지 맞지? 규산염 광물과 아미노산은 모두 무슨 결합 물질이다? 공유 결합 물질로서 중심을 보면 어떤 원소가 있노? 14족 원소인 누가 중심에 있다? 규소와 탄소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 규소하고 뭘 나타내고 있어요? 규소와 누구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노? 아니 이게 규소가 아니지. 이거 와 이렇게 적어놨노? 누가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얘가 탄소고 나타나. 얘가 탄소고 얘가 규소 이렇게 되겠지. 규소 Si 실리콘에서 나온 겁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야? 맨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3개, 4개로 똑같이 둘 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면 몇 쪽에 속한다? 14족에 속한다. 주기율표 보시면 14번째 세로줄에 속합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쌍의 전자를 공유한다. 자, 그 다음 확인하기 문제 보도록 합시다. 전기전도성이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로 나눠보자. 전기전도성 있는 물질,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느냐 또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수돗물 안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뭐가 녹아져 있다. 이건 혼합물입니다. 물에다가 각종 뭘 넣어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소를 첨가하면 NaF라는 물질을 첨가하게 되면 이게 Na 플러스하고 뭘 만든다? F 마이너스 이런 걸 만들어서 물에 이온이 생기게끔 하고 염소를 만약에 소독을 위해서 물에다 녹이면 뭐 이렇게 해서 HCl 이렇게 되는데 H 플러스하고 뭐 ClO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들을 만듭니다. HCl도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그래서 물에 각종 이온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수돗물은. 그러면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 있으면 뭐 치면 되겠노? 동글베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전기 전도성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됩니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 수돗물에 각종 이온들이 녹아 있다는 것을 바닷물하고 똑같이 맞지? 바닷물에는 뭐가 녹아 있어요? 염분이 녹아 있는 거하고 똑같이 염분, 염이라고 하는 게 뭐 Na 플러스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뭐야? 염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salt라는 뜻입니다. 소금하고 똑같네. 네, 염입니다. 염분입니다. 소금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Cl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바닷물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수돗물과 무슨 물은 수돗물과 바닷물은 뭐야? 물 속에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온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정류수는 뭐다? 분자로 된 H2O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수는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류수 안에도 이온이 있지 않아요? 이에 때때로 뭡니까?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억수로 작게 있습니다. 적다. 됐다 적다. 됐다 적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적으면은 어떻습니까?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예, 이온의 수가 적으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설탕은 어떻습니까? 분자로 된 물질이지. 뭐로? 탄소하고 수소, 산소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원자수는 12, H, 22, O, 11 이렇게 돼 있고, 염화, 마그네슘, 수용액. 자, 염화 마그네슘을 어디다 넣은 거야? 물에다 넣은 겁니다. 자, 염화 마그네슘은 원래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고체로 된 물질입니다. 원래 고체로 돼 있어요. 고체로 돼 있는데 얘는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1대2로 결합한 물질입니다. 고체로 돼 있는데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Mg2+와 ECl-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지금 얘도 적은 거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있다는 뜻이 아니고 몇 대 몇으로 이온화된단 말이야? 1대2로 이온화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동글베이. 자, 질산칼륨은 K NO3입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만약에 질산칼륨 수용액 같으면 물에 들어가서 K+와 NO3-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선생님이 너무 많이 설명하는데 너무 많이 썼네, 맞지? 이런 거 다 지울까? 다 지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야? 딱 보면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로 나눠보자라고 하면 수돗물, 수임 아까 전기 전도성 있다 했지. 그리고 정류수와 설탕은 뭐로 존재한다? 분자로 존재하니까 없다. 염화 마그네슘을 고체는 없는데 물에다 녹이면 어떻게 된다? 물에다 녹이면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ECl 1대2로 이렇게 생긴다는 말이야. 질산 칼륨만 적어놨으니까 얘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요때는 어떻게 된다?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질산 칼륨 수용액으로 만들면 K+와 NO3- 요렇게 1대1로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당연히 염분이 있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기 전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봅시다.